아시아 문화기록 프로젝트에 선정된 미국의 사진작가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기 작가가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놀랍게도 이 도시는 한국의 서울이었습니다. 처음 임무를 받았을 때는 서울이라는 아시아 도시 소식에 끔찍함을 느꼈지만 한국에서의 이 경험 때문에 결국 국제적인 사진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특별한 경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5번째로 읽어보았어요. 제 이름 미셸 앤더슨이 맨 위에 적혀 있었어요. 저는 아시아 문화기록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어요. 제 손이 흥분으로 떨려야 했지만 대신 공포로 차가워졌어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시애틀의 텅 빈 제 아파트에서 큰 소리로 신음했어요. 제 첫 번째 임무가 한국이라고요? 저는 책상에서 물러나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밖에서는 비가 시애틀의 거리에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살아온 도시였죠. 저는 큰 꿈을 가진 사진작가였어요. 저는 제 사진이 유명한 갤러리에 전시되길 원했어요. 제 이름이 알려지길 원했어요. 작년에 저는 뉴욕 전시회의 작은 구석에 제 작품을 전시했지만 거의 아무도 저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 큰 도약이 될 예정이었어요. 빛날 기회였죠. 하지만 한국이라니요? 저는 똑같이 생긴 높은 건물들로 가득한 붐비는 도시, 서두르는 사람들, 그리고 사진 찍을 만한 아름다움이나 문화의 흔적이 전혀 없는 곳을 상상했어요. 적어도 그게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침대에 털썩 누워 제 가장 친한 친구 엠마에게 전화했어요. 안녕, 들어봐. 내가 그 국제사진 프로젝트에 선정됐어. 저는 흥분된 척하며 말했어요. 그거 정말 대단하다, 미셸. 어디서 진행해? 엠마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이야, 저는 단조롭게 말했어요. 믿을 수 있어? 오, 엠마의 목소리가 떨어졌어요. 거기 음식이 너한테 맞을까? 전부 엄청 맵지 않아? 맞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언어 장벽은 어떡하지? 나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해. 어떻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겠어? 그날 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별 생각 없이 옷을 던져넣고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카메라 장비를 포장했어요. 적어도 제 카메라들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대충 한국 관광 명소를 검색했어요. 검색된 이미지들은 저를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대로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뿐이었어요. 이건 최악의 여행이 될 거야. 저는 여행 가방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출발 전 날들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저는 계속해서 여행에서 짜증날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비행이 너무 길어. 저는 커피를 마시며 엠마에게 불평했어요. 그리고 내 호텔이 너무 작을 것 같아. 그리고 만약 내가 표지판을 하나도 읽지 못해서 완전히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엠마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녀가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이전에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언어를 할 줄 모르는 나라에 혼자 여행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여행의 모든 것이 저를 두렵게 했어요. 비행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뒤척이며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만약 제 사진들이 충분히 좋지 않다면? 만약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들에게 무례하다면? 만약 음식이 저를 불편하게 한다면? 만약. 마침내 두려운 아침이 찾아왔어요. 제 알람이 오전 5시에 요란하게 울렸고 저는 억지로 침대에서 나왔어요. 거울을 보니 제 눈 아래 다크서클이 보였어요. 좋아,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찍은 사진에서도 끔찍해 보이겠네. 공항까지 택시 타는 동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친숙한 시애틀의 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며 왜 저는 여기 제 편안한 구역에서 뭔가를 사진 찍도록 배정받지 못했는지 궁금해했어요. 공항에서 제 상황의 현실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저는 한국에 가는 중이었어요. 저 미셸 앤더슨, 아시아를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서울에서 3주를 보내기로 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제 좌석을 찾았을 때 저의 심장은 불안으로 두근거렸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눈을 감았어요. 진정하려고 노력하면서. 이건 내 인생에서 최악의 여행이 될 거야. 저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미 알고 있어.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비행기에서 1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후 저는 마침내 조종사가 인천국제공항 착륙을 알리는 방송을 들었어요.
제목은 뻣뻣했고 다리는 저렸으며 기분은 최악이었어요. 저는 비행 중에 많이 자지 못했고 기내식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싱겁기 그지없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승무원이 밝은 미소로 말했어요. 저는 억지로 약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빨리 이거 끝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크고 깨끗했어요.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것이 새롭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이 곳곳에 걸려 있어서 길을 찾기 쉬웠어요.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야. 저는 짐을 찾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세관을 통과한 후 저는 서울로 가는 버스를 찾았어요. 우리가 공항에서 떠날 때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어요. 서서히 서울의 외곽으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도시가 우리 주변에 펼쳐졌어요. 제 숨을 먹게 하는 거대한 대도시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끝없는 회색 건물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저는 곡선형 지붕을 가진 오래된 사원들을 발견했어요. 녹색 공원들이 작은 오아시스처럼 도시 곳곳에 있었어요. 멀리 산들이 솟아 있어서 도시 풍경의 멋진 배경을 만들어냈어요. 조금은 아름답네.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버스는 인사동이라는 동네에 있는 제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저를 내려줬어요. 여행 가이드북에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선택했어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며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서. 거리는 붐비긴 했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였고 많은 사람들이 패션 잡지에 나올 법한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한국 여성에게 인사를 받았어요. 그녀는 제 또래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미셀이시죠? 저는 수진이에요. 이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이에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그녀의 영어는 고향 친구들 중 일부보다 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무도 유창한 영어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제 가정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더듬거렸어요. 긴 비행 후에 피곤하시겠네요. 방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수진이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제 가방 중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제 방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편안해 보이는 침대, 책상, 그리고 벚나무가 늘어선 번화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비좁고 음침한 공간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아침 식사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아래층에서 제공돼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제 방은 1층에 있어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조금 압도되어 말했어요. 수진이 떠난 후 저는 침대에 쓰러져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밖의 도시는 흥미로워 보였고 수진은 진정으로 친절해 보였어요. 제가 이곳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대하지 마, 미셀.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너는 공항과 이 방만 봤어. 나머지는 여전히 끔찍할 수 있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궁금해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고 얼굴에 물을 약간 튀기고 동네를 짧게 산책하기로 했어요.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제 감각은 압도되었어요. 거리는 색상과 소리,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작은 상점들은 아름다운 수공예품을 팔고 있었어요.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이 있는 식당들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공기는 구워지는 고기와 달콤한 과자 냄새로 가득했어요. 제 배가 크게 꼬르륵거리며 기내식이 그다지 배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저는 노인 여성이 둥근 그릴에서 일종의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작은 식당을 발견했어요.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용기를 내어 저는 가서 팬케이크를 가리키며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여성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떡, 그녀는 팬케이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호떡, 저는 발음을 맞추려고 노력하며 따라 말했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웃으며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분 후 그녀는 뜨거운 둥근 팬케이크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고 달콤한 계피 향의 시럽이 제 입안을 가득 채우자 거의 숨이 막힐 뻔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는 생각 없이 외쳤어요. 그 여성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준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호떡을 한 입 맛있게 먹으며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아마도 이 여행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들리는 서울의 낯선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저는 실제로 내일이 기대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첫 번째 공식 사진 촬영일은 경복궁이라는 궁전으로 저를 데려갈 예정이었어요. 아마 실망하겠지, 저는 잠에 빠져들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임무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완전히 확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황금빛 무늬를 그렸어요. 잠시 동안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잊었어요. 그런 다음 모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서울 한국에 있었어요. 제가 방문하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죠. 하지만 하루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안에 불붙기 시작한 작은 호기심의 불꽃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어제는 여러 면에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아래층에서 수지는 몇몇 다른 손님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작은 식사 공간은 신선한 커피와 오븐에서 구워지는 뭔가 달콤한 것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미셸. 잘 주무셨어요? 수진이 저에게 커피를 따르며 물었어요. 사실 네, 저는 인정했어요. 여기서 경복궁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지하철이 매우 쉬워요, 수진이 말했어요. 제가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1시간 후 저는 붐비는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그 시스템이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인지에 놀랐어요.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 덕분에 저 같은 사람도 길 찾기가 쉬웠어요. 궁전 입구로 걸어가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대한 문이 제 위로 높이 솟아 있었고 화려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정교한 디자인이 있었어요. 그 너머로 저는 넓게 펼쳐진 부지와 마치 땅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곡선형 지붕을 가진 아름다운 건물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입장권을 사고 문을 통과해 다른 세계로 들어섰어요. 궁궐 부지는 거대했고 여러 건물들이 정원과 뜰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많은 방문객들은 한복이라는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역사책에서 나온 것 같은 다채로운 드레스와 로브였어요. 이건 다 관광객들을 위한 거야. 저는 몇 장의 사진을 찍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는 감명받았어요. 저는 궁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영어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우리 가이드는 민호라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그는 한국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졌어요. 민호는 우리가 웅장한 뜰을 걸으며 설명했어요. 조선 왕조의 주요 왕궁이었어요. 하지만 1900년대 초 일본 점령 시기에 궁의 거의 모든 건물들이 파괴되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파괴되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대규모 복원 프로젝트의 결과예요. 한국인들은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노력해왔어요. 투어를 계속하면서 저는 완전히 역사에 몰입되었어요. 저는 고대 돌담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들이 목격했을 모든 것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복원된 건물들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고 각각은 원래 디자인을 존중하기 위해 꼼꼼하게 재건되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지었어.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그건 정말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해. 투어가 끝날 무렵 제 카메라는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 마음은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가치 있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왔지만 대신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풍부한 역사를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게스트하우스 라운지에 앉아 사진을 살펴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궁은 어땠어요? 그녀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역사는 어떻게 파괴되고 재건되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방문객들이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모르셔요. 배고프세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어요. 저는 저녁 식사로 남대문 시장에 가려고 했어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단 1초만 망설이고 동의했어요. 어쩐지 길거리 음식의 생각이 이전만큼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장은 음식 노점, 옷가게,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 찬 좁은 골목의 미로였어요. 머리 위에는 불빛이 걸려 있어서 저녁이 되자 마법 같은 빛을 만들어냈어요.
냄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모두 공기 중에 섞여 있었어요. 저게 뭐예요? 저는 여성이 떡으로 보이는 것이 담긴 붉은색 소스가 끓는 냄비를 저으며 있는 노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건 떡볶이예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매운 소스에 있는 떡이에요. 매우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이에요. 먹어보실래요? 며칠 전이었다면 저는 즉시 아니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요, 왜 안 되겠어요? 수지는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 2개를 사서 하나를 나무 젓가락과 함께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녀가 어떻게 떡을 집는지 보고 그녀의 기술을 따라하며 어색하게 하나를 제 입으로 가져갔어요. 맛이 제 혀에서 폭발했어요. 달콤하고 맵고 쫄깃한 것이 한꺼번에 느껴졌어요. 제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는 빠르게 한 입 더 먹으며 외쳤어요. 수진이 웃었어요.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너무 맵지 않아요? 맵긴 해요. 저는 그녀가 건넨 물병을 향해 손을 뻗으며 인정했어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요. 우리는 다음 2시간 동안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다채로운 음식 가판대, 손님들에게 외치는 상인들, 그리고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사진에 담았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을 때 그들은 거의 항상 미소 지으며 열정적으로 포즈를 취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저에게 그들의 음식을 무료로 맛보라고 주장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친절한가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수진에게 물었어요. 저는 완전한 낯선 사람인데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올 때쯤 제 발은 걸어 다녀서 아팠고 제 배는 심지어 이름도 붙일 수 없는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찼으며 제 마음은 새로운 인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하면서 저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자신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한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답은 쉽게 나왔어요. 저는 즐기고 있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고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그 사실에 대해 기뻤어요. 아마도 내가 틀렸나 봐. 저는 침대에 올라가며 속삭였어요. 그 생각은 단 하루 전만큼 무섭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매일 저는 서울의 다른 부분을 탐험하며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붐비는 쇼핑 지역, 평화로운 사원, 현대미술관, 그리고 조용한 동네들을 방문했어요. 새로운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제 이해는 깊어졌고 예전의 생각들은 사라져갔어요.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색다른 것을 제안했어요. 오늘은 도시 밖에 어딘가를 방문해보는 건 어때요? 약 1시간 거리에 아름다운 전통 가옥이 있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저를 끌었어요. 저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 너머의 한국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어요. 수진의 안내를 따라 저는 도시 밖으로 나가는 버스를 탔어요. 높은 건물들이 점점 작은 집들로 바뀌고 마침내 푸른 시골 풍경이 나타나자 저는 얼마나 빨리 풍경이 바뀌는지에 놀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어요. 마을은 수진이 묘사했던 그대로였어요. 한옥이라 불리는 전통 가옥이 있는 매력적이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그들의 곡선형 기와 지붕과 나무 문들은 제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좁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저는 지역 농부들이 채소, 과일, 그리고 수공예품을 파는 작은 시장을 발견했어요. 이 시장은 관광객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현지 사람들이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 쇼핑하는 곳이었어요. 노인 한 분이 완벽한 황금빛 감이 올려진 탁자 뒤에 앉아 계셨어요. 그의 얼굴은 깊게 주름져 있었고 그의 손은 오랜 세월의 힘든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어요. 그가 제가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는 저를 손짓해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한국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노인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밝아졌어요. 그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로 뭔가를 말한 다음 그의 감 중 하나를 집어 저에게 내밀었어요. 저에게요? 저는 제 자신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일을 제 손에 꾹 쥐어주었어요. 미국? 그가 물었어요. 옆 가판대에 있던 한 여성이 통역해 주었어요. 그분이 당신이 미국인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분이 직접 재배하셨대요. 그들이 대화를 나눈 후 여성이 설명했어요.
한국 과일을 맛보길 원하신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감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것은 완벽하게 익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웠으며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었어요. 과즙이 제 턱을 타고 흐르자 노인 농부는 기쁨에 찬 웃음을 터뜨렸어요. 맛있어요. 저는 수진이 가르쳐준 또 다른 한국어 표현을 사용했어요. 노인은 두 손을 마주치며 분명히 기뻐하셨어요. 제가 과일값을 지불하려고 했을 때 그는 거절했어요. 대신 그는 2개의 감을 더 골라 작은 종이 봉지에 담아 저에게 가져가라고 주셨어요. 제 선물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이상한 느낌이 저를 덮쳤어요. 제 카메라는 아름다운 이미지들로 가득 차목에 걸려 있었지만 어쩐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사진이 어떻게 그 감의 달콤함이나 농부의 눈빛에 담긴 친절함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제 카메라가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편견에 갇혀 있었다면 놓쳤을 많은 것들이요.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저는 수진과 함께 옥상 테라스에 앉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떨어진 별들처럼 우리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음악이 근처 거리 축제에서 올라왔고 밤 공기는 따뜻하고 즐거웠어요. 당신의 여행이 거의 끝나가네요. 수진이 말했어요. 지금 한국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어떻게 솔직하게 대답할지 생각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이곳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저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왔지만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른 나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여기에 왔어요. 직접 보셨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저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말할 거예요. 저는 약속했어요. 제 사진들을 보여주고 재건된 궁궐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 그리고 저에게 감을 주신 친절한 노인 농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언젠가 한국에 다시 오실 건가요? 수진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제가 보고 사진 찍고 싶은 것들이 아직 너무 많아요. 마지막 날, 저는 도시의 마지막 전망을 위해 남산타워를 방문했어요. 전망대에서 저는 서울이 모든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고대와 현대, 전통과 혁신의 놀라운 조화였어요. 저는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곳을 몇 가지 단순한 고정관념으로 축소시켰던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저는 수진과 작별 인사를 하며 연락을 유지하기로 약속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노트북을 꺼냈었어요.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아니, 심지어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 여행은 제 편견을 깨뜨리고 제 인생의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한 사람으로 여기에 왔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떠나요. 제 비행기가 불렸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제가 배운 것을 나누게 될 것에 설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문에 손을 대고 서울이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 몇 주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자랐어요. 단지 한국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을 얼마나 쉽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자랐어요. 도시는 구름 아래로 사라졌지만 저는 그 기억들이 영원히 제 안에 남을 것을 알았어요. 집에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사진들은 중요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사진들은 제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었어요. 감 농부의 미소, 떡볶이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 고대 궁궐벽에 비치는 황금빛 햇살, 그리고 수진이 저에게 한국어 표현을 가르치며 웃는 모습. 안녕 서울, 저는 속삭였어요. 언젠가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제가 좌석에 편안히 앉으면서 저는 한국을 사진으로 담는 이 임무가 단지 제 포트폴리오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바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